진짜. 여러분, 일단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 죄송합니다. 제가 평택 고독 여염리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조금 이제 몇 개 올려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영상을 올리고 싶었느냐면, 평택 고독에 올라와서 고독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적응을 잘 하고 제가 정해놓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목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온 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적응을 잘 못해서 이렇게 퇴사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구인 광고도 그렇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버텨라 이런 게 통용되는 사이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또 시대도 변한 만큼 지금은 제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빨리 그만두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이익이고 저를 위해서도 이익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점은 일단 칭찬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좋았던 점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여기 또 소장님이 좀 되게 많이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열정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건설업 일을 하면서 역에 마중 나오신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소장님께서는 제가 평택에 올라오는 날 역까지 자기의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중을 와주시고 이런 건 좀 상당히 좀 보기 드물고 한편으로는 감동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중 나오셔서 숙소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건 좀 상당히 고마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방이 제가 약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한 3주 정도 제가 이용한 방입니다. 방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런 개인 공간이 숙소로 주어진다는 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P5 현장으로, 광고처럼 P5 현장으로 출근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 삼성 P5 현장으로 출근을 하는 그런 회사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독 여염리에 숙소가 있지만 고양시까지 출퇴근이 거의 3시간이 걸리고 그 이상 걸릴 때도 있으니까 요렇게 출퇴근이 되니까 메리트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왜 이곳에 숙소를 잡고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마저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곧 삼성 들어간다, 그래서 숙소를 여기에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5년부터 계속 이렇게 미루고 밀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출근을 해서 일부 사람들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조금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삼성보다 일반 현장이 일하기 더 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건 한두 번 정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들을 만한데, 계속 3번, 4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듣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고 약간 조금 더 선을 넘어서 가면 그렇게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계속 주입시키는 건 한편으로는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을 이야기하다가 좀 이렇게 또 단점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가 최대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만둔 이유는 사실 힘들어서 일을 그만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크플레이트라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그만둔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 일이 어느 곳이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힘든 일을 하더라도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웃음을 나눌 수 있고 힘들어도 일을 재밌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초보로 여기 오긴 왔지만
사실 예전에 이제 시누스를 했지 않습니까? 데크플레이트 현장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뭐 다른 곳에서 팀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7년, 10년 이런 경력자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경력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 일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일은 힘들 수도 있는데 철골 일도 힘들고 데크 일도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을 재밌게 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묻지도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좀 부담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한 이유는 제가 다쳤을 때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사실 다친다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다쳐서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도 모르지만 다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상당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좋아하고 자전거 여행도 앞으로 계획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인연을 맺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중한 인연을 맺을 때 제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일을 좀 급하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다치게 된 건데, 그리고 제가 앞번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람 중에 그냥 단지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운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뿐인데 약간 좀 발이 아픈 거에 대해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다친 게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쪽 다리에 이 보호대를 잠깐 풀긴 풀었지만 냄새도 좀 많이 나고 해가지고 잠깐 풀었습니다. 오늘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쳐서 발이 퉁퉁 부어 있고 발이 좀 많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면 사실 제가 뭐 편한 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할 때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픈 사람과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아픈 사람이 실수할 확률이 더 크죠. 제가 만약에 실수해서 안 아픈 사람까지 다치게 하는 그런 케이스를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은 조금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치고 나서 은근히 제가 이 말을 거의 5번 이상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5번 들었냐면 힘들면 빨리 그만두는 게 회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에 취업을 한 이유가 제가 근로자가 노동을 해준다는 건 회사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임금이라는 걸 받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건 그 임금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을 사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공생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왠지 근로자가 맹목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과거의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대는 항상 변하고 사람은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사회 시간이나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 것 같아요. 사회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 그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이걸 제가 어릴 때도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맹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게 계속 듣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점심 먹는 시간,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 30분, 1시간 남아 있음에도 그보다 일찍 내려와서 일을 하거나 최대한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받는 돈만큼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그 이상을 바라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사실 좀 기분 나쁘지만 뭐보다 더 짜증이 났던 건 이게 병가 처리가 되는 건지 산재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사에서 답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좀 짜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P5 현장에 들어가는 광고였는데 P5가 아닌 다른 외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게 몹시나 짜증나죠. 저도 처음엔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처음 영상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도 잘 챙겨주자 이런 영상을 제가 또 찍고 외부 현장에서 일할 때의 그런 느낌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영상을 제가 찍을 당시에만 해도 조금 적응을 해서 잘 하려고 했는데 뭐 삼성 들어가는 게 또 연기가 되고 그런 연기된 이야기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아닌 그냥 보드판을 보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모로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으면 회사도 그렇고 근로자가 불만을 가진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도 손실이겠죠. 그리고 저도 제 스스로 불만을 키우고 싶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짐을 지금 싸고 사실 여기에 올 때 올라와서 뭐 당근에서 요 의자도 구매하고 책상도 구매하고 뭐 옷걸이도 구매하고 뭐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런 건 다 버리고 가야겠죠. 저한테도 좀 손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 돈 못 번 것도 생각하면 너무나 짜증스럽고 그리고 일을 못 나가면서 지출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밥도 사 먹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짜증스러운데 이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2025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법적인 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방을 했고 어찌되었든 앞으로의 제 계획은 해외에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뭐 말레이시아 페낭에도 계신 것 같고 쿠알라룸푸르에도 계시고 베트남에서도 저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캄보디아에도 계실 거고 태국에도 계실 거고 그리고 발리에 계신 분들은 요즘도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주면서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몇 분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발리 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현지인 중에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저를 한번 만나보는 게 거의 소원급이다. 소원은 아니지만 소원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인도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분들 너무 많고 트리키예 안탈리아에 계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즈미르에 계신 제가 종교는 없지만 선교사 선생님도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셀축에서 계시는 또 위대한 애국자분 선생님도 다시 만나보고 싶고 그분들도 저를 다시 만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나라라고 하면은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일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또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하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게 여행이 되었든 다른 사업이 되었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영상은 찍지 않아도 되지만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도 저를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소식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물론 제가 뭐 대형 유튜브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유튜브로 어떤 상업적인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시작을 한 게 아닌 취미로 여러분들과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시작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께 소식을 조금 더 자주 전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좋은 내용이 아닌 조금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다치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서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으세요. 남자가 걸어가면서 그 선생님이 아직도 되게 그립네요.
남자가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그 넘어졌을 때 마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결정을 하고 웃으면서 다시 걸어 나가라.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국민학교 6학년 때 선생님께서도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일기장, 다이어리 하나를 선물하면서 거기에 일기장에 이렇게 써서 주시더라고요. 효철아,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워낙 좀 폭력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써주시고, 너는 글 쓰는 거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해서 글 쓰는 게 폭력적인 걸 좀 감안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취미로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문득 생각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영상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소수의 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요런 이슈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에서는 즐거운 결과, 그리고 행복한 웃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일자리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